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니 상속세, 증여세, 유언장, 신탁, 용어부터 복잡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산을 놓고 형제자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국가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막고 자녀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남기는 방법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은퇴 재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산이 크든 작든 준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는 것, 증여입니다. 세상을 떠난 후 주는 것, 상속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면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큰 재산을 물려주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조금씩 나눠서 오랜 기간에 걸쳐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한국의 증여세 면제 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에 5천만 원입니다. 성인 자녀 기준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 5천만 원을 주고 40살이 됐을 때 또 5천만 원을 주면 합계 1억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손자녀에게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하면 2배가 됩니다. 즉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을 따로 주면 자녀는 1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줄 여유가 없어도 미리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증여 후 재산의 가치가 오르면 오른 것도 자녀의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10년 후에 1억이 됐습니다. 나중에 상속으로 주었다면 1억에 대한 세금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증여했기 때문에 5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오른 5천만 원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부동산, 주식처럼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40%, 3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줄이는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일괄 공제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가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기초공제는 3천만 원의 법정 상속인 수 곱하기 6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공제는 3천만 원 더하기 1200만 원, 즉 4200만 원입니다. 최고 세율은 55%에 달합니다. 증여의 경우 연간 11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가 2024년 기준
개인당 약 1361만 달러입니다. 부부 합산 약 2722만 달러까지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24년 기준 개인당 1만 8천 달러입니다.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세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면, 특정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주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자필 증서 유언, 공정, 증서 유언 등 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신탁입니다. 신탁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됐을 때 주고 싶은 경우 신탁을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이 전달됩니다. 또한 신탁은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재산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을 활용한 재산 이전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계산 시 별도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 보험금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됩니다. 즉, 생명보험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은 상속 절차 없이 바로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즉시 받을 수 있어서 자녀에게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증여입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자녀와 공동 명의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분을 조금씩 이전하면서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이 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본적인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입니다. 한 자녀에게만 구두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약속하고 법정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반드시 법정 문서로 남기십시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재산 전체를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조금씩 나눠서 장기적으로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 실수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복잡한 법률과 세금이 얽혀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전문가 상담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으로 내는 세금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와 재산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나눌 생각인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 대화를 미리 하는 가정은 나중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산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건강하면 재산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